트럼프 미국 대통령 결국 여기까지 가려는 걸까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또 미국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힘든 지상전 카드 말입니다. 정말 지상전이 임박이라도 한 듯 미국이 대리 세력과 이란 지상전에 착수했다 이런 외신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는데 트럼프는 또 한 번의 참수 작전까지 예고했습니다. Their leadership is just rapidly going. Everybody that seems to want to be a leader, they end up dead. But if we didn't do the B-2 attack a number of months ago, they would have a nuclear weapon. And 자, 그러니까 이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 모두 죽는다. 이런 섬뜩한 경고까지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반미 성향의 리더가 이란에서 차기에 나와도 똑같이 참수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자, 말만 거친 게 아닙니다. 행동도 거칩니다. 일단 바다로 한번 가보죠. 이게 미국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보면은 저렇게 레이더에 잡혀 있는데 군함에서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저게 지금 이란 군함이라는 건데 반 교수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예, 저 화면 자체가 2차 세계대전 진짜 뭐 태평양 전쟁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잠수함이 이란 전투함을 어뢰를 이용해서 격침시켰다는 영상인데 중어뢰를 레이시온사에서 만든 21인치 중어뢰를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선이 보면 지상의 주요 핵심 표적에 대한 타격에서 네. 전선이 해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 해상 이게 함대 결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함대 결전까지는 아니지만 해상 전투 단계까지도 확장되고 있는 게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제 파괴력이 있는가, 이거 심리전 측면도 있거든요. 해상에서 작전할 때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 미사일도 있지만 네. 미사일 한두 발 맞는다고 침몰을 안 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 무기는 진짜 무서워요. 그게 첫 번째 기뢰고 네. 두 번째는 어뢰거든요. 아. 이거는 한 발만 맞아도 반파가 돼서 침몰합니다. 대표적으로 천안함 피격 사건이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건 중어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사실 시신도 보면 사망이 현장에서 87명, 그다음에 실종자도 61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승조원 대다수가 사실은 사망인 거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해상에서 굉장히 파괴력 있는 공세에 나설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호탄이다. 그러니까 해상까지도 지금 전쟁이 더 거칠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 이게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보면은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뢰를 써서 자 저렇게 상대 군함을 침몰시킨 첫 사례, 90여 명이 사망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는데 반 교수님 설명에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무려 80여 년 만에 꺼내든 미국의 카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종호 총장님 보면 이 정도면 아니 뭐 아직까지 지상군까지는 아니어도 해군 해상에서는 미군이 거의 작정한 것 같아요. 네, 일단 해군력을 무력시켰다 걸 미군이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뭐 미 해군 기지를 이란의 해군 기지를 무력화시키고 또 이 지금 스리랑카 해역에서 구축돼 이제 그 격침된 이란의 함정은 이게 이번 작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훈련 중에 그 지역에 있었던 건데 네. 왜 미군이 이렇게 스리랑카 해역까지 가서 그 이란의 해군의 그 구축함을 격추했을까 보면 그 호르무즈 봉쇄와 좀 관련이 있어요. 빨리 우리가 이란의 해군을 다 괴멸시켜가서 호르무즈 봉쇄를 뚫겠다는 그런 쪽으로 미국이 선전한 것 같은데 뭐 이런 구축함과 해군 기지를 무력화시킨다 해가지고 호르무즈가 봉쇄가 풀리질 않습니다. 네. 호르무즈는 50km 해역을 아주 짧은 해역일 뿐더러 그 기뢰를 이제 설치할 경우에는 뭐 혁명 수비대 소형 함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뚫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란의 해군을 계속 무력화시켰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선전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겨냥한 일종의 선전전으로 본보기식으로 지금 저렇게 보여주는 거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뭐 아직까지 지상군을 전격적으로 보내지는 않더라도 이제 바다 위에서 어디서든 이란 군함은 미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거를 그야말로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인 미 국방장관이 직접 등판해서 이렇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An American submarine sunk an Iranian warship that thought it was safe in international waters. Instead, it was sunk by a torpedo. Quiet death. The first sinking of an enemy ship by a torpedo since World War II. In fact, last night,
we sunk their prize ship, the Soleimani. Looks like POTUS got him twice. 자, 그런데 이렇게 말 경고뿐만이 아닙니다. 보면은요,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또 이 영상을 공개한 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테러리스트 이름을 딴 배가 물고기들과 함께 쉬고 있다. 이란 정권은 헤엄칠 줄 모른다고까지 말을 날린 건데 이 정도면 아니 군함 그냥 침몰시킨 데 이어서 거의 이란한테는 굴욕 거의 그 이상일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국내에서는 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전쟁을 우리 미국이 하고 있는가, 왜 우리 군인들이 이스라엘과 이란 때문에 죽어야 되는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으로 징검다리 재선을 되는데 예. 혁혁한 공로를 세운 소위 마가 세력들,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만들게 세력들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다. 전쟁 지금 잘 수행되고 있고 우리가 승기를 계속 잡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 군함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또 시청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전쟁 성과를 보여야만 미국 여론이 나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번 상원에서 53대 47로 의회가 전쟁 그 수행을 허락을 해야 된다는 1973년도 워 파워 액트를 네. 부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승리죠. 하지만 여론이란 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말을처럼 솔레이마니를 한 번 죽인 게 아니라 두 번 죽였다. 네. 이란의 해군력은 완전히 우리가 무력화시켰다. 특히 그 수장시켰다 이런 성과를 계속해서 보여야 되고 예. 이게 사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이란의 도시 군부 중심 인프라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고 미국은 남쪽에서 해군력과 방어망을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미국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내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을 이란이 들었으면 이란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만 자, 미국이 바다에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80여년 만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어뢰를 꺼내 들었다면 최신 무기들도 대거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첫 번째, 이란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비슷하게 만든 이 자폭 드론에 이어서 기존 무기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개량형도 지금 공개를 했고요. 여기에 지금 끝에 보면은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 이거 조금 전에 미군이 영상까지 공개를 했어요. 이거 위력이 상당하던데요. 예, 뭐 PRSM 예. 미사일 같은 경우는 미국군이 보유한 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이거죠. 예, PRSM인데 미국군은 기본적으로 에이테크스라고 부르는 탄도 미사일 사거리 300km까지 보유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그래서 미국군의 어떤 그 타격 거리를 좀 넓혀야겠다, 예. 길어야겠다 해가지고 PRSM을 개발한 건데 기존의 에이테크스보다는 정확도는 거의 뭐 스나이퍼 같은 수준으로 더 올라갔어요? 목표를, 예, 타격한다고 합니다. 뭐 신형 미사일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뭐 일반 이제 우리가 뭐 군에서는 고가치 표적이라는데 뭐 지휘소나 주요 표적을 타격을 개발한 것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또 사용됐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을 더 말씀드리면 루카스 자폭 드론이죠. 네.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뭐 리포나 프레터 무인기를 뭐 비교한다면은 한 850대 900대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저가형 드론이에요. 네. 결국 미국도 이런 가성비 전쟁을 하고 있다. 아무리 천조국이지만 국방에서 한정돼 있다는 뜻이죠. 또 이거는 이란 그 드론을 나사까지 분해해가지고 거의 복사하다시피 해서 다시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자, 어쨌든 이 정밀 타격 미사일 이번에 그 영상을 공개한 거 보니까 저희가 그 영상을 자세히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저렇게 날아가는데 저게 그냥 날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꼬리를 물면서 굉장히 멀리 날아가거든요. 이게 사거리가 그러니까 500km가 넘는다는 건데 결국 이거 이란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란에 어디를 노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에이테크스에 비해서 어떤 차별화된 특성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정밀성이거든요. 굉장히 핀포인트식으로 타격을 할 수 있는 무기고 두 번째는 에이테크스보다 사거리가 늘어났어요. 이거 500km, 네. 그다음에 개량형은 1000, 그다음에 더 개량형 1500km까지 지금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종심 타격입니다. 작전용으로 종심 타격이라고 하는데 적 깊숙이 후방지대에 가서 지휘 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그러니까 종심 타격이 가능한 무기 체계고 예. 또 주목되는 점이
지금 그 프리즘 미사일을 이제 만들어서 배치하는 그 공간이 사실 인도태평양 공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을 상대로 A2AD 전략을 펼치는 주요한 자산 중에 하나였는데 전장에서 한번 이번에 써본 거예요. 그럼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저 무기의 활용도를 검증하는 측면에서도 미군에서는 여러 가지 효과 분석을 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트럼프가 뭐 차기 지도자 누가 들어서든 간에 우리는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런 미사일을 쓸 수 있다는 걸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 공개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